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먼저 몇 가지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니까 뭐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술이 아니라 콜라 마시는 윤석열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 마시는 윤석열이나 콜라 마시는 한동훈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요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요 얘기에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요 말을 하고 있는 이준석 본인은 어떠한가? 본인은 어떠한가 보면 사실 똑같지 않나요? 요 세 명이 사실상 그러면서 뭐 윤석열의 퇴임 이후의 안정까지 이렇게 친히 막 신경을 써주고 있는데 물론 이게 진심으로 퇴임 이유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약간 조롱인 거죠. 특유의 조롱 섞인 멘트들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야,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일단 기가 막혔습니다. 여성 대통령 2명 만들어 본 경험 좋지 않다.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명은 박근혜 씨를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한 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 김건희 대통령 요거를 이제 자기 딴에는 좀 웃기게 센스 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먼저 첫 번째로 본인이 박근혜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이준석이라는 세계관을 이해를 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일단 전제하에 봐야 돼요. 나는 내가 한번 맘만 먹으면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여성 대통령을 무려 2명이나 만들어 봤는데 야 이거 해보니까 이거 마땅 좀 좋지 않더라.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그 자의식 과잉이 한참 저 우주까지 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박근혜 퀴즈로 본인이 들어와가지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 종편 여기저기 엄청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때 막 지니어스 같은 예능에도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미지 자체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약간 반연예인, 실제로 연예인처럼 보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뭔가 그냥 정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정치 그 국회에서 막 입법하고 이런 정치인이 아니라 대중 친화적으로 계속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실제로 지니어스 때는 제 흑역사지만 이명박 그 당시에 이명박 씨를 열심히 응원하고 그리고 나서 2010년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저 온라인에 푹 빠져 살면서 소위 저 이준석 세계관 여기에 저도 빠졌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니어스를 보는데 저는 약간 좀 이유가 있었던 게 그때 당시부터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가요. 무슨 이미지냐? 바로 언더독입니다. 이 이미지를 자기가 꾸준히 이거 자기 대통령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이 이미지를 팔 거다. 요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도 제 나름 그때 지니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요한이 형님이 또 지니어스에 나왔었어요. 그때 여러모로 그 다수에 의해서 막 탄압받고 막 배척당하고 할 때 저는 요한이 형을 너무 좋아하니까 요한이 형님이 이렇게 배척당하냐 할 때 그 옆에서 난 저 다수연합이 꼴보기 싫어라고 하면서 옆에서 소수로 머리로 나는 싸우겠다 하면서 요한이 형 옆에 섰던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그때 본격적으로 저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로 저 다수에 맞서는 이게 당시의 제 세계관 속에서는 야 이러면은 기득권도 요 소수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약간 요런 물론 이거는 흑역사 중에 흑역사기도 하고 사실 그때는 뭐 기득권에 대한 그런 생각 크게 없었습니다. 뭐 재벌 개혁 이런 문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사회 역사 뭐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절이란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 요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양두구육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이 사람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여기저기다 무슨 뭐 콜라 마시는 윤석열이네 뭐 대통령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가 무슨 여성 대통령 2명을 만듭니까? 그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열심히 그 옹호를 한 역사는 있죠. 정말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몇 가지만 좀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산더미인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거 이게 뭐 요 최근에 성상납 의혹 최종 무혐의라고 마치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데 저도 그러면 이준석스러운 워딩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 살려달라고 한 겁니까 도대체?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준석 의원 특유의 그 조롱하는 방식대로 보면 아니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뭘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전의 사람을 도대체 왜 보냅니까? 실제로 이거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을 비판하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전형적으로 그 이준석식 빠져나가기 스킬. 아, 무슨 유튜브 보는지 아시겠네요. 그때 당시에 고민정 의원이 이거를 비판을 했었거든요. 비판을 하니까 아, 고민정 의원이 무슨 유튜브 보는지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대답할 가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대선 때도 페이스북에 막 글 어마어마하게 쓸 때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준석 본인은 여태까지 출처 따져가면서 민주당 욕했냐?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특징 또 보자면 손에 잡히는 걸 그냥 아무거나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 무기나 손에 쥘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냥 다 상대방 찔러버리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 그 짓밟은 위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승전보를 울리는 게, 이게 이준석식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아마 다들 무슨 말인지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떠나서 내가 이겼으니까 그 이긴 것은 바로 나의 능력 덕분인 거고, 패배하고 저기 쓰러져 있는 당신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거고, 능력 그 시간에 그럼 연습을 해가지고 날 다시 이겨봐. 근데 보통은 정치에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그동안에는 이제 소위 상도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상대방의 약한 골이 있으면 그걸 후벼 파고 계속 그걸 가지고 상처를 삐짓고 그걸 벌려낸 다음에 상대방이 막 무릎 꿇고 피 철철 흘리고 있으면 거기 가서 씩 한번 웃어주는 거. 이게 바로 이준석 의원이 여태까지 해온 정치인데, 언제부터 본인이 출처 따지고 하나하나 검증해가면서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7억 원 투자 각서, 이건 왜 썼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자꾸 무슨 유튜브 만네 마네 말고. 그래서 요것도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 몰라서 저도 잘 저장해뒀습니다. 아니 7억 원이나 되는 그 약속 증서는 도대체 왜 쓴 거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7억 원이 무슨, 아니 그냥 각서로 뭐 밥 한 번 뭐 사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7억 원의 투자 유치 각서를 도대체 왜 썼는가에 대해서 혹시 납득 가능한 설명을 들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 만약에 이 똑같은 소스를 이게 만약에 이 이준석이란 사람한테 주고 민주당 물고 뜯어라라고 던져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온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만 했는데도 아예 그냥 상종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갔었죠. 아니 도대체 왜 살이 빠진다는 포스팅을 했는가? 8월 15일에 저렇게 그 의혹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날 살이 빠진다라는 포스팅을 왜 남겼는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 대표가 만약에 지금 저 이준석 씨랑 똑같은 의혹을 받고 있었다면 이거는 당 해체 수준이다. 아니 근데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여전히 저는 그래서 이 그 의문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물론 이준석 씨를 좋아하는 2030 특히 뭐 10대들도 그렇지만 사실 여기서는 또 싫어하는 남성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나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좋아하는 젊은 남성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징계한다고 할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물론 이제 뭐 이제 남녀 이렇게 나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보세요. 아니 누가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무슨 전국에 있는 10대부터 30대 남성들은 죄다 이준석 씨를 좋아하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준석 의원을 싫어하는 남성들도 나는 좀 엮지 말아달라. 왜 내가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야 되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호감도 비호감도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은가? 이게 중요한데 이준석 보면 60%가 넘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24년 초반에 있었던 내용이고 뭐 지금 이게 계속 또 변해가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남들을 조롱할 땐 이거는 마치 젊음, 힙함, 센스, 쿨함, 막 진취적인 요런 이미지를 막 만드는 게 또 fem코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나,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막 준천지란 얘기, 막 대깨준이란 얘기,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천동에서도 막 계속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레알 크크 네 글자만 치세요라고 하면 야 센스 있다,
댓글로 레알 크크 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쩔쩔매게 만드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제가 똑같이 이준석 그 의원한테 예전에 이제 그 대표였죠. 이준석 대표한테 똑같이 레알 크크 얘기를 하면 저 젊은 놈이 저게 건방지게 이준석은 너 누군지도 모를걸?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레알 크크가 뭐냐 논리적으로 할 말 없으니까 레알 크크 타령하네? 요런 식으로 실제로 저한테 막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웃겼던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제가 대선 당시에 이준석 그 당시 그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그거를 그대로 그 단어 몇 개만 바꿔가지고 이준석 의원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뭐 이준석 의원 개인이든 아니면 당시 국힘이든 윤석열 당시 후보든 그대로 돌려줄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을 계속하길래 제가 페이스북으로 소위 미러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제 문장을 가지고 이제 DC 세보겔이었나요? 거기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올린 게시글 작성자가 내용에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야, 요거 게임이 나하던 놈이 우리 하버드 형을 건드려? 야, 이거 글 쓰는 수준 보니까 게임 하던 놈 수준 알만하다는 식으로 막 글을 남기고 댓글도 막 크크크크 합니다. 어디 감히 배우지도 못한 놈이 하버드한테 덤벼? 요런 식으로 하는데 그 밑에 누군가가 그래도 좀 예리한 사람이었어요. 야, 지금 제 이준석 지금 미러링하고 따라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 글이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제가 이준석 의원을 그 비판했던 패턴이 과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성장해온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제 자체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그 행실, 그 꼬라지들을 마치 사람들이 젊음으로 포장해주고 마치 막 여의도에 나타난 참신한 천재의 등장으로 포장을 해주는 게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과거에 걸어왔던 방식들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이러니까 이제 잣대가 너무 달라지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 자체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 진짜 웃긴 일들 많았습니다. 막 저렇게 막 사람들 다 있는데 막 손 뿌리치고 이거 보세요. 아니 보통은 정치인이라면 아무리 카메라가 지금 이게 타타타타닥 터지고 있는 상황에 손을 저런 식으로 아니 배현진 의원이 저렇게 손을 내미는데 그거 대놓고 손을 저렇게 뿌리치고 난 싫으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야, 그러면서 무슨 혼자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뭐 마치 막 삼국지 전략인 것처럼 막 비단 주머니 타령하면서 흰머리 세 가닥 동시에 세 가닥 뽑아본다. 아니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 맥락이라는 게 있어야죠. 아니 뜬금없죠. 뭐 디코이 얘기라고 무슨 막 간장 얘기하면서 뭐 간철수 장지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방식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참신하고 젊은 정치의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는 거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우스운 현실을 많은 시민들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은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동일잣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를 비롯한 민주진영 정치인들이 이준석 씨랑 똑같이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 젊은 놈이 이게 뭐 논리적으로 그런 팩트를 가지고 팩폭을 날려야지 어설프게 이게 뭐야 저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똑같은 거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하면 야, 와 이런 방식이 있었네. 야, 이 고리타분하게 막 정치인들끼리 서로 하나만한 소리하고 이럴 때 야, 이거 참신하게 요거 봐봐.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좋아하잖아. 물론 그 펜코에서 막 댓글 달고 하는 게 다 20대 30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참고로. 아무튼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예전에 그 비읍시웃이라고 저렇게 욕을 했었던 것도 끝까지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 거짓말도 드러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준석의 저런 그 행동 자체, 저런 정치 방식 자체가 혐오스럽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 대나무 숲에 글이 올라온 바도 있었죠. 보좌진들이 얼마나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줄 아냐. 물론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실제로 저런 방식, 소위 찍먹이잖아요. 자기가 와서 필요할 때는 이거 딱 찍어 먹고 가고. 그래서 제가 게임으로 치면은 전형적인 트롤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꼭 그 게임을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5대5 게임이잖아요. 제가 5명 대 5명이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좀 질 것 같다. 지금 이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아직 게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단 전체 채팅을 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죠. 아, 팀원 때문에 우리 팀 트롤 때문에 못 해먹겠네. 자기가 정작 트롤인데
아, 나 누구누구 때문에 못해 먹겠나 하고 같은 팀 안에 누군가를 잡아가지고 먹어. 예, 물어. 이러고 던져버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5대5 팀전은 그 상대방 넥서스를 깬다는 공동의 목표가 각 팀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는 좋든 싫든 정말 실력자라면 멱살 잡고 캐리를 한다. 나머지 그 내 팀원들이 못한다 하더라도 설령 보통 1인분이라고 요즘 표현을 하죠. 각각의 1인분 몫을 못하고 누군가가 0.5인분밖에 몫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1.5인분을 해서 이 팀의 승리를 이끄는 게 원래 진짜 실력자인데 게임의 세계에서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정치로 오면 야, 이준석이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데 뭘 끌고 옵니까 도대체. 물론 사람들한테 자기의 그 SNS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주목을 받는 거, 그 영향력을 또 당연히 정치 영역에서 봤을 때는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민낯을 알고 빠르게 이탈을 해서 누구보다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신인규 변호사인 거고, 또 다른 정치인들도 여러 유형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게임이었으면 이거 진작 리포트 당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게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체 채팅으로 자기 밑밥만 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요놈 때문에 졌어. 요놈. 얘놈만, 요놈을 욕해. 이런 식으로 막 정치질이라고 하죠. 정치질 막 하면은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물고 뜯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책임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정말 여러 뭐 우연의 일치라든지 뭐 상대방이 또 실수를 한다든지 등등등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야, 나 봤어? 야, 얘 때문에 질 뻔한 거. 야, 나 쩔지 않냐? 요런 방식으로. 아니 이거를 제가 게임의 세계에서 무수히 많이 봤었는데 살다 이걸 정치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전 처음 봤다니까요. 물론 더 악랄하고 뭐 더 심각하고 진짜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 뭐 장관이라고 부르기도 참 뭐한 그런 사람들, 다른 맥락에서의 진짜 이상한 사람들은 봤는데 정치를 저런 방식으로 진짜 그 게임에서 보던 트롤처럼 하는 사람을 저는 여기서 처음 보고 진짜 기가 막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신인규 변호사처럼 앞장서가지고 비판을 하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밑바닥 고통을 모르는, 본인이 무슨 2030을 대변한다고 하냐, 생떼나 부리고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왔었던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때 제가 마삼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마삼집이라고 했냐? 눈물 흘릴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1배는 팩트, 5유는 감성, 이게 소위 1배에서 꾸준히 미뤄왔던, 우리는 팩트라는 무기를 갖고 싸우는데 5유는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진영의 거대 커뮤니티 아니었습니까? 여기도 이제 뭐 국정원 심리전부터 해가지고 여러 공작에 의해서 영향력이 지금 확 떨어져 버렸는데 거기는 한마디로 감성팔이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류의 세계관에 탑승해가지고 자기가 정치적 이익을 열심히 누려온 사람이 민주진영을 향해서는 막 감성팔이다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감성팔이다, 떼법 정치다 이런 그 워딩들이 막 퍼질 때 신나게 거기서는 막 이익을 누려놓고 막상 본인이 필요할 땐 눈물 흘립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궁금해지잖아요. 야, 정치인이 눈물을 흘리면 이거는 감성팔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펜코 유저들이, 이준석 의원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이준석의 눈물을 보면 뭐라 그럴까? 야, 역시나 이 생각하시듯이 이준석의 눈물의 진정성에 나도 울었습니다. 요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의 눈물은 진정성이고 민주진영 정치인들의 눈물은 감성팔이가 되는 겁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소위 그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이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그 로고스가 주로 논리, 이성 요 영역인 거고, 파토스가 감성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에토스가 약간 신뢰, 뭐 권위 요런 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작부터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설득의 3요소라고. 저는 정치라는 게 상대방을 설득할 때 논리만으로도 안 되고 뭐 감성만으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권위 뭐 이것만으로도 안 된다.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국힘 정치인이 눈물을 흘리든 누가 눈물을 흘리든 그 자체를 그냥 딱 놓고 그냥 무조건 감성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주장이 무조건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그게 진리다. 이 말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다 무릎 꿇어라. 요런 방식에도 동의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러니까 정치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정치가 종합예술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논리만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그럼 정치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논리와 뭐 법과 뭐 이런 합리, 이성 요 영역으로만 싸우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뭐 게임과 정치의 결정적 차이점이 인간의 마음, 감성, 공감 능력,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게임에서는 그 병력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어택당을 찍으면 이 병력이 부당한 전투인지 아닌지랑 상관없이 게임하는 플레이어의 명령대로 곧이곧대로 움직이는데, 정치는 이준석 의원이 너 여기로 가고 나는 여기로 가고 이 A 의원은 바로 나였고 이 타이밍에 내가 딱 터뜨리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또 내 입을 바라볼 거고, 내가 요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고 다음 대선 내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실제로 대통령 꿈을 갖고 있으니까 착착착착 막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서는, 내 시뮬레이션으로는 5만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그릴 수 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프로게이머 시절에 우리가 주로 연습하는 게 뭐 기본기 쌓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밥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 전투를 해야 되고, 계속 이동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내 병력 보내야 되고, 전략 구상해야 되고, 상대방 전략 실제로 드러난 경기들 보면서 하나하나 움직임까지 포착해가지고 패턴을 읽어내야 되고, 밥 먹고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름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 삼국지 얘기하고 뭐 이상한 비유들 막 들고 뭐 비단 주머니 타령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런 방식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걸 이준석 의원 지지자들은 진정성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결국에는 저들이 뭐 민주당을 향해서 감성팔이라고 할 때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어떻게 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슬퍼하질 않냐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봤자 의미 없고, 요 사진 한 장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야 이거나 먹어 그냥. 이건 뭔데 그러면? 야, 이것도 감성팔이 아니야? 너 말대로면? 그럼 이제 상대방이 막 설명을 하죠. 이준석이란 정치인은 말이야 뭐 이러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런 마음으로 막 눈물 흘리고, 상대방 그냥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그 정도까지 가가지고 민주당의 모든 걸 그냥 감성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논리적이고 어떤 자료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시점에는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하려고 하는 내가 힘들어가지고 지쳐 쓰러지기 마련이죠.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쏟아야 될 에너지가 많은데, 아무튼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준석은 그리고 하버드 천재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다. 항상 팩트만 말한다. 아니, 살면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정치 지도자들이라 하더라도, 왜냐면 이게 정답이 딱 부러지게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진짜 N차 방정식이란 얘기까지 있는데 틀릴 수 있죠. 근데 민주진영이 뭐만 틀리면은 이 자식들 이거 봐봐, 이거 음모론 퍼뜨려서 선전선동하고 있는 거 봐봐. 얘네들은, 민주당은 선전선동 없으면, 허위 날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준석이 형 봐봐, 이 하버드 나온 그 천재답게 날카롭게 맨날 논리적으로 싸우잖아. 이런 식으로 막 포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준석 의원도 틀린 거 엄청나게 많고요. 심지어 본인도 이게 뭐 알고 그랬는지 매 순간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그냥 다수가 돌 던지는 환경에선 똑같이 여기에 탑승해가지고 상대방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글 삭제하고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들도 누구나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준석의 성역화,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 배경은 전 무조건 하버드의 그 권위에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의원이 하버드를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뭐 민주 진영에서도 이준석 의원을 우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과연 그 정도까지 깊이 신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러니까 나도 뭔가 큰 일을 하려면 하버드나 서울대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무슨 차이나 게이트까지 가져와가지고 일망타진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도 틀리고 너도 헛발질 많이 했잖아 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틀리고요. 근데 아까 뭐 감성파이 그 관련한 얘기에서도 했지만 민주진영 정치인들이나 스피커들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뭐 너네 또 음모론이네, 뭐 허위 선동, 막 조작 날조 이런 얘기하면 거기에서도 또 이준석 의원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정도만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들 기억하실 텐데 대선 과정에서 야심차게 우리가 흑산도로 간다. 지금 유세차의 그 이동 배에 실려서 유세차 이동 중인데 흑산도에 지금까지 유세차가 들어간 적 있을까요? 멋있다. 와, 이준석 여기까지 가네. 있었습니다. 이때 즉각 반박 당했어요. 그러니까 또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있었습니다. 뭐든지 세상의 중심, 이 지구, 이 우주의 중심에 나 이준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내가 최초고 내가 최고고 다 나만이 할 수 있고. 근데 막상 갔을 때 어땠습니까? 이게 물론 지역적 특성상 뭐 윤석열 후보를 응원한다는 야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뭐 환영을 못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요 인파 막 말로는 막 진짜 몇십만 인파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SNS에선 얘기하지만 이게 현실은 이렇다라는 걸 제가 굳이 뭐 인원이 적다고 뭐 까자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좀 그래도 있는 그대로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흑산 사람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최초 아니고요.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요런 내용까지 안 들어가고 이준석 의원의 SNS만 보면, 그리고 그 SNS를 막 언론에서 그 2차 3차 확산시켜주면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만. 황희도 너 뭐야? 너를 비롯해서 민주당 청년들 이준석 좀 보고 배워라. 요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 그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저를 비롯해서 이런 청년들을 싫어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제가 정작 그런 이준석 의원의 똑같이 미러링 방식으로 그 사람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똑같은 그런 패턴을 보이면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체도 되게 웃기고, 이 하는 방식이 정말 속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천하람에 빠니보틀을 하겠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빠니보틀님이 네? 이렇게 올렸었어요.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게 무슨 의도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수단이란 걸 우린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기사화가 될 것이고, 뜬금없이 살면서 볼 일도 없는 빠니보틀하고 이준석하고 천하람하고 같은 선상에서 기사가 나오니까 빠니보틀 팬분들 입장에선 뭐지? 하고 눌러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대중들한테 알려가는 거예요. 요런 방식을 따라하라고요? 민주당에서? 심지어 따라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잘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되겠습니까? 그게? 언론이 받아 쓰겠습니까? 언론의 서포트 덕분에 확 올라갔다가 뭐 박근혜 퀴즈다, 무슨 뭐 보수의 황태자니 뭐니 아주 이상한 별명들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마삼중 되고 나니까 바로 차단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뭐 황태자고 나발이고, 심지어 임영웅 대영웅님 히어로님의 콘서트 날 바로 옆에서 토크쇼를 또 여는 이 졸렬한 모습, 이건 또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새 부풀리려고 노린 거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면은 요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되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한 발만, 한 커플만 더 들어가면 어떤 상태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를 그냥 SNS 보통 그냥 이렇게 쭉 훑고 넘어가고, 기사 그냥 이렇게 제목만 보고 넘어가고, 왜냐면 다들 바쁘니까요. 모든 5천만 그 국민들한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 실체를 파악하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언론 포털 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쁜데 일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핸드폰 들어서 뭐 포털 한번 들어가 본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문제랑 또 이게 연결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데서 그냥 한두 마디 키워드 나온 거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기사를 또 엮어가지고 이준석 옆에 임영웅이라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그 임영웅님 팬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어필하는 요런 방식을 또 굉장히 즐겨 쓴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크게 한번 삐끗했던데, 한선아님의 유튜브에 이준석 의원이 등판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뭐 굳이 제가 그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뭐 오빠라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했다가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비공개가 됐는데, 요런 방식으로 아니 도대체 국회의원으로서 개혁신당에 그 만들어가지고 입법 활동으로서 그 뭐를 하는지, 그리고 그 개혁신당이라는 당의 정체성이 뭐고, 진짜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 맞선다고 한다면, 특히나 지금 이렇게 중요한 김건희 씨의 그 공천 개입 관련한 국정농단 문제까지 터진 이 상황에 여기 나가가지고 막 오빠라는 얘기 막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데에 나가가지고 지금 소위 자기 이름 알리게 할 때입니까? 심지어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그 스스로를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일종의 그런 연예인처럼 생각하는지 이걸 좀 한번 같이 보려고 굳이 가져왔습니다.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징어 게임을 또 패러디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대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징어 게임 어쨌든 인용해야 돼요. 그래야 내 기사화가 한 번이라도 더 되고, 거기에 관심이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을 때 그 옆에 아주 조금이나마 자기의 관심, 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 소위 점유율 싸움이죠. 물론 근데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사람들의 관심에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러니까 전부 다 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정치를 해왔는가를 그냥 보자는 의미고요. 보시면은 비단주머니 속 명함의 정책, 그 비단주머니 또 못 버려요. 왜냐면 자기는 비단주머니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비단주머니면 끝난다. 근데 끝났죠. 대선 때 그 족발열차, 그때 그 나랑열차, 제가 그때 그래서 뭐 이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싫어요가 더 많았어요.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고. 아니 뭐 이게 아니 뭐 물론 아니 뭐 연기도 할 수 있고 한데 대선 후보가 본인이에요? 누가 보면은 내가 대선 후보다 내가 뭐 그런 그래서 실제로 반응이 어땠냐? 이거는 그냥 황희도 너가 뭐 이준석을 부러워한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시기 질투한다, 그래서 지금 이거 억까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히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댓글들을 제가 또 잘 기록해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존 아이스님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일어나서 봉변을 당한 거죠. 뭐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 착잡하다. 국힘당 대선 후보가 이준석이냐? 지금 당대표 할 일이 지금 저런 거냐? 아무리 자기 PR 시대라고 해도 낄끼빠빠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정말 연예인병이란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건 다 본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게 사람의 마음, 유권자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주변인들의 마음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그래요. 본인이 대선 후보였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가면 쓰고 막 짠하고 등장하는 게 도대체 비단 주머니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비단 주머니가 결국 자기 이름 알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야, 근데요 여러분, 이준석 의원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 흑화할 수 있거든요.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나이 이제 곧 40다 돼가는데 나같이 여론선동 잘하는 사람이 한번 흑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한번 보여줘? 이러면서 이제 그 당내에서 자기랑 이제 마찰을 좀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을 겨냥한 얘기들을 막 했는데
흑화하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저도 페이스북에 직접 댓글을 막 남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댓글 남긴 건 2번인가 3번밖에 안 됩니다. 누가 보면은 제가 뭐 이준석 의원한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차단을 당했다는 식으로 또 팸코식 막 그런 그 이준석 성역화 그런 옹호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정확히 제가 차단을 당했던 시점의 글입니다. 댓글 뭐라고 남겼냐? 이쯤 되면 나락 열차 아니냐? 비단 주머니도 다 터진 것 같은데 타당 후보 페북 와서 댓글로 조롱하기 전에 당내부터 정리하시는 게 라고 이렇게 위하는 마음으로, 아니 국힘당 내에서 본인이 비단 주머니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 족발 열차였죠. 그때 무슨 뭐 윤석열 창기 뭔지 뭐 이상한 그걸 갖다가 자기의 비단 주머니라고 자랑을 했는데, 막상 그 윤석열 차에서 그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윤석열 족발 사태. 그래서 족발 열차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본인이 그렇게 자랑하던 천재적인 하버드 출신의 두뇌에서 나온 그 비단 주머니가 정작 같은 팀 대선 후보를 아주 공경으로 몰았는데 그 비단 주머니 다 터진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와가지고 댓글로 엄청 막 남겼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또 이준석 의원 지지자들이 뭐라고 하나 당시에 보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막 댓글로 어그로 끈다, 뭐 몸값 키우려고 애쓴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럼 이준석 의원한테도 똑같은 얘기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럼 이재명 대표 당시 대선 후보랑 동급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 페북 댓글까지 와가지고 글 남겼던 거예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또 댓글 남겼다가 본인의 그 부친 농지법 관련한 논란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린 바도 있었는데요. 본인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페북에 댓글 막 남겼었어요. 근데 제가 또 저기 가서 남기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차단 엔딩이 됐습니다. 아니 흑화하면 뭐 여론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하면 무섭다더니 결국 저는 그냥 차단 엔딩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제가 무슨 못할 말한 겁니까? 제가 무슨 뭐 비속어를 섞어 쓴 것도 아니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비속어 때문에 뭐뭐 했다라는 그런 꼬투리 잡히는 걸 싫어해가지고 절대 무조건 예의를 다 갖춥니다. 차단을 당하고 나서 실제로 또 얼록소라는 데서 아주 중요한 굉장히 흥미로운 인터뷰를 또 진행하더라고요. 이준석 답변을 확인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중하게 당시에 또 토론해요라고 하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이 공식 플랫폼입니다. 그래 SNS야 뭐 그래 자기 사적 공간이고, 뭐 이준석 의원 지지자들은 황희도가 숨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아무튼 차단까지 막아버리고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인터뷰를 열어서 질문을 받는다길래, 그래서 제가 토론해요 저거 체크를 하고 물어봤어요.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심지어 조롱 1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현 재단 이사 황희두입니다. 왜냐면 노무현 재단 이사로서 제가 정중하게 이렇게 예의를 다 갖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도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디지털 민주주의 문제에 나 관심이 많다. 특히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탈진실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준석 의원도 맨날 미래세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탈진실 시대의 문제,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위기 문제는 빼놓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 인지 부조화, 집단 동조 심리, 요 문제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핵심 문제로 꼽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숏폼 콘텐츠, 이거는 뭐냐면 워낙 요즘 쇼츠도 심지어 1분도 길어가지고 한 5초? 심지어 3초? 그 정도 보다가 그냥 넘겨버리는, 그럼 이게 결국 시간, 점유율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뭐 정치의 뭐 여러 가지 가치와 철학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멋있는 생각을 가지고 대다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막 아이디어 끊임없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대중들의 요 스마트폰 안에 점유율 싸움에서 0.01%도 차지하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는 그게 없는 겁니다. 있지만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본질은 이제 시간 싸움이다. 그래서 실제로 뭐 빅테크 기업들도 경쟁 상대로 꼽는 게 안 믿기시겠지만 잠이랑 게임이에요.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까지도 뺏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즘 알고리즘 계속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한참 선 넘는 비윤리적인 모습들까지 보이니까 해외에서도 미국, 유럽 뭐 이런 데서도 규제에 나서자는 그런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디지털 그 마로니에
정준이의 해시TV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몇 가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봤었어요. 이게 제가 못 본 척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덧붙여서 요 글에 좀 한정된 내용이 이렇게 그 제한돼 있길래 방심위의 문제까지, 이거 현안이잖아요. 방심위 문제와 페이스북 유명인 사칭 문제와 소셜미디어의 사회 양극화 부추기는 현상, 요런 거에 대한 관심은 있냐? 요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요것도 갑자기 막 펜코 같은 데 올라와가지고 링크가 올라와가지고 보시다시피 막 비추 엄청 받아요. 비추 받아가지고 이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럼 못 봤나? 이제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준석영은 이걸 못 봤어야 돼. 요 황희도 따위가 남긴 글을 준석영이 말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못 본 거야 라고 만들려고 저렇게 했지만, 당시 어떻게 됐냐면 제가 6등을 했습니다. 6등을 해가지고 제가 10만 포인트를 받았어요. 이게 추천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6등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못 봤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답변을 뭐 할 수 없게끔 제가 뭐 가가지고 막 마삼중이 이제 곧 마사중이 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분명히 야 와가지고 요거 인터뷰한다 그랬는데 와서 조롱을 하고 있으면 야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한 거지 임마 라고 넘어갈 게 100% 1000% 뻔하니까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2번 3번 고민하면서 정식 질문을 남겼는데 요것도 못 본 척합니다. 이게 이준석 그 여론 선동 뭐 흑화 타령하던 이준석이란 사람의 모습이었고요. 저는 요 사진 하나로 이준석이란 사람의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세상은 키보드 밖에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뭐 키보드 요 타자 쳐가지고 핸드폰 요거 깨작깨작 해가지고 무슨 여론 선동이네 뭐네 하는데, 지금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